6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은 진보당 김주업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시청자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부터 약 20년 정도 북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도 했었고요. 이제는 정치를 통해서 뭔가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주업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생활,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그 어려움도 많이 알고 계실 테고 공직의 어떤 프로세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 출마를 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좀 시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시장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은 어느 한순간 생긴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장래 직업 희망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뭔가 좀 주민들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생계도 유지하고 그래서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공직 내부에서 보니까 이 공직 사회가 제가 생각하던 것처럼 굴러가지 않더라. 저는 어쨌든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는 공직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보면 시민보다는 행정편이나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 기관장을 위한 이런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 주민과의 대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걸 기획할 때는 주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되게 만들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기획을 하지만 결재를 들어가면 결재가 나지 않죠. 윗선에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 또 수정사항을 거쳐서 완성된 기획서를 놓고 보면 주민은 어디 가고 구청장이 가장 말을 많이 하고 구청장이 자기 치적을 선전하고 이런 기획서로 이제 완성이 돼가죠. 그럼 저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획서를 한 번에 결재를 맡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게 되면서 주민은 어디 가고 구청장이 남는 이런 행정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아왔고요. 또 이제 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도 뭔가 주민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처우와 근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에게는 그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한봉사, 또 과잉친절, 뭐 쌍명하복 그러면서 뭔가 개인의 창의성이 철저히 무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깨볼까 싶어서 공무원 노조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많은 역부족을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험으로 얻었던 것은 뭔가 가장 이 구조의 상층에 있는 이 사람을 뭔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가진 그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고 내부적으로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평소의 소신이 이번에 시장 출마 계기가 됐고 그런 시장이 꼭 되고 싶습니다. 노조 위원장으로 오래 또 활동을 하셨고 2000년대부터 하셨으니까 사실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으셨겠어요. 네. 공무원 노조 생활하시면서 혹시 뭐 그 생활을 하시면서 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운동하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또 물론 자기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우선이죠. 그렇게 돼야 자기의 경제적 이익도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하면 별로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한 봉사자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구조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정권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공무원은 항상 자기 편, 그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정권의 하수인 이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탄압이 뒤따르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2월에 하시고 대선 기간을 지나고 또 지금 4월까지 오는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주민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 많이 드시던가요?
일단은 그 광주시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을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 광주시의 시정이 골고루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느꼈고, 또 주민들도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소연하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포자기한 이런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정치로 놓고 보면 이제 광주 정치에 대한 식상함, 그다음에 실망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일단 당내 공천이 끝나면 선거가 끝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세대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임계점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좀 이제 지역의 현안 문제도 있고 한데요. 민선 7기만 두고 보자면 이 광주광역시정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뭐 광주하면 뭐 민주주의, 정의, 평화, 또 문화와 예술, 인심 좋고 넉넉함, 이런 것들이 상징이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런 상징들이 많이 희석되고 뭔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광주가 좀 돼 있는 것 아니냐. 얼마 전 이제 언론 기사에 광주가 청년 자살률이 1등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원인이 이제 청년의 빈곤율이 높아서 그렇다, 뭐 이런 것이랄지, 아니면 학동 붕괴 참사나 하정동 아이파크 참사, 또 시장의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저는 민선 7기를 평가하는 구체적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것은 단순히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동안 30년 동안 이 광주 정치를 장악해 왔던 민주당에 대한 평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좀 절실하겠구나,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제 진보당이 나온 거고요. 진보당이 광주 전남에서 특히 많은 선거 때마다 후보도 내시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사실 뭐 이번 대선에서도 조금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대안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진보당이 어떤 또 광주 광역시장의 후보시니까 진보당이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 당의 전신은 이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광주에서 제1야당으로서 우리 역할을 해왔고, 뭔가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었죠. 그러다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 보복 또는 정치 탄압,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해산이 당하고 약 3년에서 4년 정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시기를 그냥 한탄하고 있었지 않았고, 주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또 성숙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민들로부터 뭔가 신임을 얻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왔고요. 이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당으로서 하는 실질적인 첫 번째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진보정당 하면 뭔가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하고 견제하고 뭔가 부패를 막기 위한 소금의 역할, 이런 것으로 한정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하는 세력, 이렇게 좀 우리의 역할을 좀 변경하고자 하고, 이번 선거만큼은 저희가 정말 절치부심하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한번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고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도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이제 뭐 개발 문제라든지 뭐 작게는 이제 시민의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에 이 광주의 여러 숙제, 과제들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고, 이 부분을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이제 그 문제 해결의 관점을 한번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광주 군공항 문제도 지금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못 받겠다고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한 시설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과감하게 좀 발상을 전환해서 군공항은 이제 여러 가지 이 흐름에 맞춰서 폐쇄를 하고 민간공항은 무한으로 통합하는 것, 이것이 저희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당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광주시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을 놓고 보면 뭔가 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간접적인 방식 또는 저임금, 단기간에 행정 편의적이거나 숫자 채우기식의 일자리 정책들이 주로 되고 있다. 광주시의 예산, 일자리 예산이 1년에 약 1조 2천억 원씩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끼시는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뭔가 이 시장이 직접 만드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뭐 화정동 그 참사도 그렇고 학동 참사도 그렇지만은 많은 주민들이 안전한 건설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의 인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요구에 맞춰서 그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대폭 충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의료계를 보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이 의료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직장을 막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럴 때 좀 광주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뭔가 장기적으로는 광주의료원, 공공병원을 설립해서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중증 환자 돌봄, 돌봄이 필수 노동자가 됐는데 그분들의 근무 조건을 보면 매우 열악해서 정말로 어떻게 저런 데서 진정한 돌봄이 나올 수 있을까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좀 광주에서 직접 그 돌봄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좋은 돌봄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들의 처우들도 대폭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시가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1조 2천억이면 연봉 4천만 원짜리 3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예, 뭐 단순 치수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주도형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는 이제 많은 반대를 해왔었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보면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투입을 하고 노동자들은 반값 임금을 받고 있고 이제 전제 조건이 그들에게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에 광주시에서 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지 조건들을 제공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광주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기업이죠. 근데 기업은 임금은 반값만 주고 차는 또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약 600에서 700명 정도 이 정도 고용됐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매우 저조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 속에서 사실은 기업을 더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뭐 사실 저희가 또 이제 관심이 부동산 문제가 지난 대선에도 상당한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광주의 어떤 안정적인 집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후보님의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파트 문제는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해온 정책들은 공급 위주 정책이었죠. 근데 아파트 시장만큼은 공급과 수요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아파트 정책은 소유권 문제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3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할지 아니면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가져가는 토지 한매제 아파트 또는 이제 그 민간인이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전매하는 이런 제도들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이 된다면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광주시 차원에서는 광주시장 권한으로 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또 아파트 그 건설원가 공개 또 이제 그
이익 환수제도 이런 걸 통해서 20평대 아파트도 약 1억 원이면 공급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결국 이 소유권이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비싸게 되팔면 이 정책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시 차원에서는 광주시가 직접 소유권을 갖는 아파트를 많이 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 시민들에게 평생 임대주택으로 아주 싼 임대료로 이렇게 공급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파트 문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가 학동 화정동 아파트 사고 이후에 광주의 개발 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방식 이건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광주시가 많이 노후돼 있고 또 주택도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재개발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개발들은 대체로 그 건설사들과 또 이해관계를 가진 그 투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맞춰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매우 무절제하고 난개발이 되고 있고 안전도 뒷전이고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개발의 방식은 뭔가 이게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안전과 생명이 중시되는 건설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광주 전체를 놓고 뭔가 광주 지역이 고루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안배 그다음에 그 자연 환경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계획되면서 뭔가 절제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적인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원래 그 재개발 지역에 터전을 가지고 살으셨던 원주민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재개발이 일어나면 이제 그분들의 이익을 좀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재개발이 되는 것이 저희 당이 생각하는 개발 방향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 지금 사실 말씀하신 문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에 또 화두가 됐었던 것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없다. 뭐 이러면서 좀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좀 자극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치해 올 수 있다라고 또 능력을 과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후보님은 그 복합 쇼핑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복합 쇼핑몰이 광주의 이슈로 대두하게 된 것은 소위 그 재미없는 도시, 광주가 이제 재미없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문제는 뭔가 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좀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광주 쇼핑몰이 뭔가 이 대형 물건을 많이 파는 대형 쇼핑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쇼핑몰을 짓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뭔가 다양한 문화적 요구 또 소비 요구 또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화적 공동체 이런 공간으로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이 뭔가 소수의 대규모 자본에게 독점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것이 지역의 중소상공인이나 지역사회에 재배분되는 구조 이것이 담보되는 복합 쇼핑몰 그리고 또 그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비정규직이 없고 또 거기서 일함으로써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생활임금 이런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복합 쇼핑몰이고요. 뭔가 노점 도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면 저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현재 광주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바꿔야죠. 변화는 바꾸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바꿔야 광난다. 진보당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말 빛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김주업 광주광역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